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황상 당에 전달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있었던 김 의원의 해명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 맹탕이라는 표현 언론에서 많이 쓰던데 저도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별다른 특별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의 반복이고 연속이어서 사실 기자회견 연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혹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보낸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 이 실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은 전달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한 느낌보다는 그냥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했다면 이러한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결국에는 나는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거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제보자든 아니면은 손 검사든 이 사람들 제대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고 공을 떠넘겼습니다. 저는 김웅 의원이 상당히 좀 무책임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웅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 김 의원의 해명을 지켜본 윤석열 후보,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후보가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자회견은 적절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해. 나는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네. 이 시점에서 그런 의혹을 끊는 것은 좋았는데 네. 태도나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저렇게 감정을 여과 없이 흥분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여러 가지 표정을 굳은 얼굴로 저런 모습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분이 지도자로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화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도자가요. 화를 저렇게 국민 앞에 가감없이 내보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저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득실로 따져보면 저는 득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약간만 좀 이렇게 긁으면은 저 사람 갑자기 느닷없는 어떠한 말을 할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지도자 자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열려질 국민의힘의 TV 토론 더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컷오프가 끝나고 그렇죠. TV 토론이 8명. 열리죠. 8명이 된 다음에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정 교수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뭐 청문회 나가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 앞에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자기 얘기를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논리 정연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지 감정을 너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줘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화날 때마다 화를 버럭버럭 낼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렇다 하더라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저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오늘 그런 기자회견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또 한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또 있다고 봐요. 첫째는 공익 제보자가 다 밝히고 나와라.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체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제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제보 제도가 있고 공익제보를 위해서 공익제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 휴대전화까지 낸 사람한테 당신 다 공개하고 나와. 이러면 공익제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정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좀 공격해서 메시지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인터넷 매체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이저 언론, 인터넷 언론을 구분시켜서 인터넷 언론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돼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언론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그러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 국민 상식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또 윤 후보가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면서 국감 등 진상규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근데 그제 법사위 회의가 있었죠. 왜 출석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 일이라서 지금 막 증언도 오락가락하고 기사 내용도 좀 복잡하고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김웅원 같은 경우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게 참 전달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문서로 전달했나? 뭐 이게 낙서 메모 전달했나? 모르겠어요. 뭐 네. 판결문 제가 쓰기도 했어요. 고소장 제가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오늘 김웅원이 기자회견하고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땐 내가 강하게 나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밝혀질 수 없고 미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는 아무러한 잘못이 없고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국회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법사위에 그럼 부르면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가 나가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지금 장 교수 얘기처럼 네. 진실관계가 밝혀지기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도움 안 돼요. 대통령 후보 거기에 앉아가지고 청문회처럼 앉아서 여당 의원들 막 공격하는데 그걸 다 받아준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본인이 약속을 해가지고 부르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렇게 네. 발언하는 것도 저는 본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략적으로 저는 그거 나가는 것은 본인한테 이익되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보자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두 분께서 혹시 제보자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그 김웅 의원은 그 해당 제보자가 특정 캠프 이제 소속이라면서 마치 그 배우설을 좀 연상케 했는데, 이에 대한 또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누군지. 윤 후보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요.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김웅원은 또 황당한 캠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황당한 캠프가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표현 자체는 결국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 전달한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그래서 유포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가는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 결국은 또 의혹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윤석열 그 후보 기자회견장에서는 또 장성철 소장님도 잠깐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다 못 들으셨나요? 네. 지난번 그 엑셀파일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영광입니다. 그 이 제보자에 대해서 혹시 그 장 교수님은 들은 바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A라는 사람에게 건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다가 제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이 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A라는 분이 뉴스버스에 이렇게 제보를 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버전은 네. 김웅 의원이 A한테 넘겼는데 A가 B라는 분에게 그것을 넘겼다. 그래서 그 B라는 분이 당에서 처리를 했고 뉴스버스에 있었던 기자랑 친해서 술 먹다가 너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일이 있었다? 너 한번 취재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반 동안의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보도가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아직 확인된 건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고 김웅 의원이 자꾸 여권의 공작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A라는 분이 특정한 여권 후보의 일을 돕고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또 여의도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의 공작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확인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추측하시기에는 뭐 어떤 캠프 혹시 떠오르는 캠프가 있습니까? 앞서가는 황당한 캠프 이 뭐 어떤 워딩 그러니까 황당한 캠프 같은 경우는 왜 김웅 의원이 그런 단어를 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후보 중에서 황시성을 가진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A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앞서가는 후보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냥 돌아다니는 지금 네. 소문입니다. 아직까지 추측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검찰에 속도를 내서 감찰을 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입장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감찰로는 모든 게 밝혀지기가 어려워요. 감찰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찰은 물론 할 겁니다. 법무부도 하고 있고 대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 경우에 일단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도 100% 모든 부분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 방식으로 뭐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공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처가 수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계속 끌면 끌수록 뭐 수사기관도 부담이 되고 또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빨리 밝혀져야만 서로한테 부담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안 밝혀질 것 같아요.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밝혀야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일들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손준성 변호사는 나는 작성한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이전에 한번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한번 다 압수수색해서 조사했는데 네. 이 문건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궁에 빠지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이미지만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충청 쇼크를 입은 이낙연 후보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오늘은 의원직 사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폭투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가지고 좀 스트라이크에 공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아주 세게 강속구를 던졌어요. 근데 이게 폭투로 돼가지고 1루로 2루로 더 출두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50% 넘게 지지를 받은 이유는 전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야 본선에 나가서 누가 윤석열 후보를 이겨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라는 의문에 대해서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을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끔은 이기거나 아니면 오차범위에서 지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좀 오차범위 밖으로 져요. 질 후보를 왜 선택해서 왜 경기에 왜 내보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길 후보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한 건데 의원직을 사퇴해서 제가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라고 한들 민주당 지지층이 감동을 해서 그래 우리 이낙연 찍어줘야지 지더라도 이낙연 찍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해요. 장 교수 말처럼 이게 크게 어떤 대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한 것이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지층 안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이 승부수가 통할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장 교수에 동의하면서 얘기하면 역부족인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1차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TK 지역의 이제 권리 당원 투표가 이번 주말에 이제 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들려오는 바가 이제 투표 열기가 이제 뜨겁다고 합니다. 첫날 투표율이 50%를 넘어서 충청권에 비해서 이제 확연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선두 견제론인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굳히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견제론보다는 일단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네. TK 지역이 본인의 고향인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될 사람을 밀어서 한 번에 그러니까 본선에 가서 그 두 후보만 나중에 이제 결선하지 않고 첫 번째 경선에서 끝내버리자 이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힘을 실어줘야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그러니까 야당 후보와 경쟁에서도 유리한 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후보, 즉 정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자라고 하는 여론의 형성이 이런 투표 결과로 특히 이제 당원들이나 이런 이제 권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몰아주자는 쪽으로 가는.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시발점이 저는 전재수 의원도 그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축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다른 캠프에 있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친문 진영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하나 표현하는 어떤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TK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저도 그냥 대세론 탄력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세의 흐름을 탔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50%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지사가 좀 우위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어제 정책 공약 발표에서 한 자리에 섰습니다. 진중권 교수 등이 면접관으로 등장하는 내일 공개 면접은요, 맹탕이라는 이런 지적들을 좀 피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만만치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중권 교수랑도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아주 좀 여러 가지 아프게 질문을 많이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본인의 생각을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문일답 오가는 그런 면접관의 면접은 상당히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제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은요 분명히 지식과 준비 한계가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면접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기대를 합니다.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두 번에 국민들이 볼 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정견 발표, 비전 발표 이래서 본인들이 그냥 할 얘기만 하고 1분 동안 한 사람 지정해가지고 묻고 답변하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날카롭게 질문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답변 안 하면 재차 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압박 명제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관심 못 가져요. 단적인 예가 네. 유튜브로 방송했잖아요. 두 번째 하는 거 실제로요 거의 한 4천 명인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전에 그 대변인들 면접한 거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때 네네. 2만 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좀 짤막하게 시간상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이제 웃는 사람이 뭐 이재명 후보라면 야권에서는 요즘에 이제 홍준표 후보일 텐데 홍 후보의 상승세, 뭐 MZ세대 플러스 이제 호남 득표 표심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역선택인지 외연 확장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연 확장으로 보는 성향이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의혹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발언 내용이나 아니면 태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한 부분이 홍준표 후보에게 일정 부분 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홍 후보의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선택 부분도 있지만 홍 후보가 관심 많이 이끌었고 지지세가 높아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 있어서 역선택은 그렇게 큰 차별성과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걸 단순히
야, 민주당이 좋아하는 후보야라고 폄하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 이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대선 전국을 강타한 고발 사주 의혹 쟁점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